오늘 사연은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7개월 된 사람입니다. 신랑이랑은 8년 친구로 지내다가 5년을 연애하고 7개월 전에 결혼에 골인했지요. 결혼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구할 돈은 얼마나 있냐고 했더니 5천만 원 있다길래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깐 젊으니깐 같이 벌어서 얼렁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그리 아시고 상견례하고 예식장 예약하고 집 구하려고 다니다 보니 신랑이 갑자기 돈을 2천만 원뿐이 못 해온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날렸다더군요. 집 구하는데 보태고자 하다가 날렸대요. 기가 막혔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제가 나이가 35살입니다. 월세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기가 막힌 건 정말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 2천만 원까지 받아서 주식하고 그 돈까지 날린 겁니다. 그럼 총 5천만 원을 날린 거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디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합니까? 제가 결혼을 전례 만에 난리치니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살면서 다 갚으면서 살 테니 용서해달라고. 저도 그때까지 이 남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어차피 고생하기로 한 건데 열심히 모아서 살자 생각하고 10평 조금 넘는 작은 집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전세금 4천만 원짜리. 근데 시어머니 우리 신혼집에 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네요. 무슨 집이 베란다도 없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맞아. 이러고 있어요. 욕 나옵니다. 시엄마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주식해서 돈 날려서 2천만 원뿐이 없는 거. 저희 엄마가 결혼 접겠다고 시엄마 만나서 2천만 원 가지고 남자가 35살이 되었는데 장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저희 엄마도 물론 화나고 그러니 정말 끝낼 심산으로 그런 말씀 하신 건데 거기서 시엄마 그래도 자기 아들 잘나고 자기 잘났다고 저희 엄마한테 땡땡 어머니 돈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애들 아직 젊은데 서로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 돈 가지고 그러십니까? 대신에 제가 땡땡이 시집살이는 정말 안 시킨다고 약속할 테니 얘네들 결혼 정말 시켜야 합니다. 하면서 식당에서 막 울어요. 창피하게.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게 이 정도인 건가요? 신랑 위로 40살인 형이 한 명 있고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결혼을 했고 형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 막내 아들이라도 장가 보내서 며느리 정말 보고 싶으셨겠죠. 저희 부모님이 뜯어말리는 결혼 제가 잘 살겠다고 우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혼집 오셔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집 4천만 원이지만 정말 싸고 좋은 집 잘 구했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러면서 형이랑 시엄마 사람 사는 집 맞냐고 하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엔 꼭꼭 들리시네요. 저도 직장 다니면 주말엔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몇 시에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난 이네 집 앞인데 들어가도 돼? 이러세요. 집 앞이라는데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 달 반을 매주 오셨습니다. 오셔서 잘 놀다 가시면 말도 안 합니다. 형이랑 시엄마 저는 제 집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는데 벌렁벌렁 누워 있습니다. 형은 제 앞에서 누워 있고 시엄마는 저희 신혼 침대에 말도 없이 올라가서 누워 계시더군요. 기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신혼부부 침대에 그리 올라가서 누우실 수가 있어요.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는 침대 불편해서 못 자겠다.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가세요. 신랑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졌더니 신랑이 말했는지 그때서야 안 오시더군요. 결혼해서부터 아기 낳으라고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아픕니다. 당분간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지워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신랑이 땡땡이 몸 아파서 약 먹고 있어 당분간 아기 못 낳으니깐 아기 낳으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딨어서 아기를 낳아? 하면서 저 없을 때 혼자 시댁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아나무인입니다. 계속 저한테만 이야기해요. 아기 빨리 낳아라.
네가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니? 이랬어요. 저 젊은 나이 아닌 거 아시고도 결혼 허락하시고선 왜 그러는지. 결혼식 비디오 보시면서도 땡땡이는 얼굴이 동그래서 앞머리를 내리는 게 나을 뻔했어. 땡땡이는 살이 있어서 덜 파인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거였는데 막이래요. 비디오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할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 시엄마의 딸. 그러니 저에겐 시누이지요. 시누이는 결혼한 지 6년 차가 돼가고 나이가 37살입니다. 근데도 아직 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러네요. 어머니, 아가는 결혼 먼저 한 언니가 먼저 낳으셔야죠. 그랬더니 외손주가 무슨 소용이니? 난 친손주가 보고 싶다. 이러시네요.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2천만 원 쥐어서 장가 보내놓고 아기라니요. 아기는 낳으면 꽁으로 키웁니까? 어쩜 그래요? 시누이 남편이 1억 5천 조금 못 가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신혼 살림 차렸나 보더라고요. 그 집에 월세 놓고 시누이 부부는 전세로 이사를 갔거든요. 저 시댁에서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앉아 있는데 시누이한테서 시엄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막 이야기하시는데 통화 소리 다 들리더군요. 시엄마 저 있는데 저를 빗대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누구는 딸 시집 보내고도 매일같이 본다는데 나는 딸 얼굴 보기가 일이 힘들구나. 이러세요. 저희 집과 시댁과 신혼집은 각각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시누이는 지방에 살고요. 꼭 저를 빗대서 하는 말 같더라고요. 시엄마한테 안부 전화드리면 시엄마가 어디니? 이러시면 제가 집이에요. 이러면 시엄마 아, 친정집이야? 이래요. 제가 언제 친정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리 했는데 전화 끊으시면서 시엄마 한다는 말.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땡땡 서방네 집은 아들도 하나면서 집 하나도 못 사준다니? 이러면서 혀를 차시네요. 이게 뭐죠? 자기 아들은 2천만 원 가져오면서 벌어서 살면 된다 하셔놓고 본인 다른 집이 하나 있는데도 이번에 전세로 옮겨갔다고 집 하나 못 해준다고 불만이신 건가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네요. 아, 이야기가 너무 밖으로 샜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고민인 것은 지금 조금씩 모아서 대출비 700만 원 갚고 1,300만 원 빚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랑이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슬슬 불안함이 엄습해옵니다. 설마 했습니다. 신랑이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 몰래 다른 곳에 대여를 해준 모양입니다. 그것도 저와 결혼 후에요. 근데 그게 걸려서 벌금이 500만 원 나왔대요. 그걸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저 몰래 갚고 그 돈 메꾸려고 보험 약관 대출 받아서 주식을 또 했답니다. 그 돈을 또 날려서 지금 빚이 1200만 원이랍니다.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결혼 전에도 저를 속이고 집 구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집 구할 때 되니 주식해서 돈 날렸다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물어보니 저랑 결혼 못할까봐 말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젠 우린 부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격증 대여한 것부터 벌금 나온 것까지 모든 걸 다 숨길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사람한테 속고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격증을 5개월을 빌려줬다는데 그럼 수수료를 받았을 건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수수료 받았으면 집에 빚이 있으니 그걸 갚을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은 어딨냐니깐 그것도 없대요. 그 돈마저 주식으로 날린 모양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욕밖에 안 나와요. 정신이 있는 인간이냐고 지랄을 했더니 미안해. 자기한테 할 말이 없어. 이러고 땡. 어찌할 거냐 했더니 생각해봐야지 하고 땡. 그러고 쿨쿨 잠을 자네요.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결혼하면서부터 통장 가진 거랑 카드 다 달라고 했더니 통장도 하나 주고 카드도 하나밖에 없다고 정말이라고 해서 신랑인데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 없애고 통장 제가 관리하면서 한 달에 용돈 주는데 그 말 듣고 확인해보니 통장이 3개나 더 있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화가 나는 건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 저를 속인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쓰지 못했어요. 이 정도에 비하면 그건 작은 거짓말 정도에 속할 테니깐요. 저 어찌해야 할까요? 모두가 반대했던 결혼이라 친구들마저 신랑을 싫어해서 친구한테도 이야기 못하겠고 혼자 머리가 아파요. 신랑 형한테 전화해서 동생이 그렇다고 했더니 어쩌겠냐고, 더 큰 돈 없애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않냐고. 알아서 갚으라고 해. 이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 쓰러진다. 이래요. 저 쓰러지는 건 괜찮은 건가요? 정말 창피하지만 제 신랑 35살인데 월급 150만 원이에요. 결혼 전에 월급도 200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통장 받고 나니 150만 원이네요. 그런데 꼴랑 그 돈으로 어느 세월에 빚을 갚아나갑니까? 저는 쎄빠지게 빚만 갚아주다 마는 건가요?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면 저 효녀 소리나 듣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매일 얻어먹죠. 저는 몸도 아픈데 돈도 벌고 집안 살림에 자기 잘난 아들 나한테 준 것처럼 생색내는 시어머니의 돈은 없어도 잘 살길 바랬던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몰래 보험 약관 대출 받아서 주식할 생각을 했을까요? 제 머리로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 사람과 그냥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용서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지 그런 판단이 서질 않아서 여러분께 조언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이제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오늘부터 친구네 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신랑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이런 상황 모르는 시엄마는 자기 아프다고 내일도 주말이니 시댁 오라네요. 뭐 그리 잘난 아들이어서 그리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판단이 설 수 있게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서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의견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문 열린다라고 신랑이 미리 신호를 줬는데 눈치를 못 채셨나요? 결혼 전에 주식해서 다 날렸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면서요? 그걸 알고서도 결혼하셨다니 불구덩이에 걸어 들어가신 거죠. 옛말 안 와도 틀린 거 없어요. 재벌을게 못 준다는 말 있죠. 앞으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심이. 시엄마 보세요. 그 꼬라지로 나오는데 아들이라는 작자가 뭘 보고 배웠을까요?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하루빨리 탈출하시길. 왜 결혼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말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친구들도 다 말리셨다면서요. 7개월에 그 정도면 전 정리합니다. 그렇게 오래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 착각하신 건 아닌지. 급여도 속여 집 구할 돈도 속이다가 나중에 터트려. 대출도 맘대로 받았어. 그러고도 어머니 쓰러지신다고 말하지 말라. 그럼 마누라는 안 쓰러지게 생겼습니까?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아니,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2번이나 터트려요. 1년 사이에? 저도 제 신랑도 각각 주식합니다. 빚내서 한 적 없고요. 손실 보면 언젠가 오르겠거니 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지만 빚지면서 사는 건 아니죠. 제 신랑이 신혼 초에 남한테 500 마이너스 긁어서 빌려줬다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동생한테 돈 10만 원 빌려줄 때도 남편한테 물어보는 접니다. 일단 한 번은 봐줬지만 다음엔 얄짤 없습니다. 그 이후엔 울 서방도 저한테 상의하고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터치 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다 맡기는 편이에요. 근데 저렇게 대책 없는 짓 자꾸 터트리는 사람은 습관입니다. 절대 못 고친다에 한 표 던집니다. 사기 결혼 성립됩니다. 금전적인 거 결혼 전에 모르고 결혼한 것도 가능합니다. 결혼 후 모르던 빚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물론 가능한 사유고요. 결혼 후 배우자 몰래 대출 또는 보증을 서는 행위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마도 빚이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시어매가 결혼시켜야 한다고 다짐을 할 때 알아봤어야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자기 아들은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한다는 처자가 있으니 덥석 결혼부터 시킨 거지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 지옥구덩이에서 발을 빼시길.
사람이 도박도 무섭지만 도박보다 무서운 게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언니도 신랑이 몰래 비자금 만들어주시겠다가 300만 원인가 날렸다고 쏘리쏘리 지르고 5살박이 딸내미 데리고 친정와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 형부가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옆집 언니라서 저도 그 언니 친정 왔을 때 있었어요. 진짜 비는 수준이 아니라 그 형부 어머니까지 와서 초인종 누르고 주택가에서 난리도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 언니 사라지고 빚은 곳이라니 언니 시댁에서 다 갚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300이 그 정도인데 1200 몇천. 그때 그 언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집 어렵게 못 준다고 또 이러면 그땐 이혼이고 자네 딸 볼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정상 아닌가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랑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날짜 잡고 알게 되었는데요. 청첩장도 돌리고 한 터라 내가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불지옥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걸 살면서 점점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이 없을 때 빨리 다른 길 찾으시길 권합니다. 그거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사귀면서도 감쪽같이 몰랐다니 안타깝네요. 사람을 살아봐야 알긴 하더이다만 어쨌건 제 경험으론 빨리 정리하시민 임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잘해봐야지 하면서 벌써 결혼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점점 심해지더이다. 애까지 있으니 정말 다른 길 찾는 것이 너무 힘들더이다. 제발 미련버리시길.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자. 라는 반복되는 미친 행동은 삼가하시길. 지금 바로 정리하시는 게 효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그리할 수 있는 님의 상황이 부럽네요. 사랑에 빠진 여자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같이 결혼 전에 이미 주식만행을 저지른 남편을 용인하고 결혼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름. 그리고 그 결혼의 답은 애 생기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옳다는 것임. 님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평생 남편 주식빚 갚아주다 인생 마감할 것 같음. 잘 생각해보길. 시어매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라나 뭐 하나 괜찮은 구석이 없는 집구석으로 시집을 가셨구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주식에 쏟아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진다? 아니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대박나면 대박나서 또 주식하고 실패하면 본전 찾을 생각으로 또 주식하고 그러면서 임하고 더 골은 깊어지고 시댁 식구라도 좀 개념있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좋겠지만 보아하니 그 시댁의 그 남편인 듯해요. 하루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남일 같지 않아 한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아이와 둘이 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전 남편은 도박이며 사행성 게임, 거짓말은 밥 먹듯 했고요. 저 맨날 수습하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점점 더 하면 더했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 빤히 다 보였는데 눈 감고 안 보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더군요. 시댁도 처음엔 저한테 잘해줬지만 팔은 역시 안으로 굽더군요. 이런 제 길, 아이 없을 때 얼른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엉망이 되기 전에요. 저는 결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 인간이 제 명의로 대출받아 쓴 빚 개인회생으로 잘 갚으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얼마 모으면서 아이랑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양육비도 받지 않지만 그 인간에게서 해방되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습니다. 이혼이 쉽진 않겠지만 미래를 생각해보시고 내 자신의 인생도 생각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입니다. 잠깐은 친정 부모님이나 내 자신이 미칠 정도로 힘들겠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선 지금은 남편이 사고 친 거 수습해주지 마세요. 버릇되어서 더 큰 걸 요구합니다.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기운 내시고요. 네,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